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규 분양단지의 분석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양 장항지구 S1 블럭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4년 전 사전 청약 시 분양가 대비 12에서 14%가량 상승했습니다. 올해 본청약한 3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가 평균 20% 가까이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승률로 사전 청약자의 포기율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지난 영상 25년 분양 예정 수도권 공공분양 어디에서 84 타입 기준 6억 3천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그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수요자의 관심도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총 869세대 중 사전 청약 당첨자 708세대에 특별 공급 121세대, 일반 공급은 38세대입니다. 일반 공급이 너무 적어 실망하실 수 있는데요. 고양 창릉이 27%, 하남 교산이 16%의 사전 당첨 세대의 본청약 포기율을 보였는데요. 이보다 적은 10% 정도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108세대 정도가 일반 공급 물량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일반 공급 청약 예정자도 포기하지 말고 사전 청약자 청약 현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신력을 꼭 담보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고양 장항지구의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1원에 약 11년여의 조성 기간을 거쳐 47만 평 규모로 총 11,857세대를 공급할 예정인 공공택지지구입니다. 창릉이나 대장지구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과천지구와는 비슷한 규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지의 세부 입지를 살펴봅시다. 부지 인근에 GTX A노선과 지하철 3호선이 지나긴 하는데 킨덱스역, 마두역과의 거리가 도보를 이용할 정도는 안 됩니다. 다만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유로 및 제2 자유로를 통한 자가용을 활용해서 광역 진출입은 용이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택지 개발 지구로 주거 인프라가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인접한 부지에 장항 유치원과 장항 초등학교가 개교되어 통학이 가능하고 추가로 장항 중학교가 28년 3월 개교 예정에 있어 통학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신설고등학교는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있지만 개교 여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다 할 주거 인프라가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공공청사 부지 및 상업시설 용지와 인근의 주상복합단지가 입주되면 상업시설을 비롯한 주거 편의시설이 점진적으로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일산 호수공원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추가로 고양 방송영상별리 도시개발구역이 조성되면 지역의 자족기능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이 기대됩니다. 추가로 배치상 남서양 쪽으로 일부동 상층부에서는 한강 조망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양가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도권 공공택지의 실거주 의무 기준에 의하면 인천 계양이나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와 같이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승인기관에서 보기에는 인근 시세 10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인접한 부지에 작년에 분양했던 고양 장항 아테라와의 청약 결과를 보면 84 타입 분양가가 6억 7천에 평균 30.7대 1의 청약률로 인기리에 분양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인근의 주상복합인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의 경우 호수공원 조망권의 메리트가 있지만 84 타입 기준 분양가가 8억 8천이었음에도 평균 청약률 34.6대 1로 성황리에 마감되어 근본 S1 블럭의 분양가가 84 타입 기준 6억 초반임을 감안하면
수요자들의 체감 가격 경쟁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지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869세대가 13개 동으로 59 타입과 84 타입이 판상 타워형 혼합 배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입지에서도 언급했는데요. 101, 106, 108, 109, 110, 111동 일부 호수는 남서향으로 한강 조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커뮤니티 시설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성장 플랫폼, 어린이집, 스마트 플랫폼으로 명명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이다 보니 커뮤니티 시설 내 집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 평면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95세대를 분양하는 59A 타입을 보겠습니다. 4베이 타워형 구조로 채광은 우수하나 환기는 여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드레스룸 환기창, 주방역 대형 팬트리 및 실외기실 후면 배치는 장점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105, 106, 109, 111동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분양가는 5층 이상을 기준으로 4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32세대를 분양하는 84A1 타입을 보겠습니다. 4베이 판상형 타입의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구조입니다. 또한 대형 현관 창고는 수납력을 높여주겠습니다. 다만 안방 앞 실외기실은 여름에 소음 영향이 좀 있겠고 단지 내에서는 102동에 북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향이 조금 아쉽습니다. 분양가는 5층 이상을 기준으로 6억 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8세대를 분양하는 84A2 타입을 보겠습니다. A1 타입과 거의 유사한 4베이 판상형 타입의 드레스룸 환기창까지 있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구조입니다. 또한 대형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는 수납력을 높여주겠습니다. 다만 안방 앞 실외기실은 여름에 소음 영향이 좀 있겠고 단지 내에서는 104동에 북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향이 아쉽습니다. 분양가는 5층 이상을 기준으로 6억 2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4세대를 분양하는 84B 타입을 보겠습니다. 4베이 타워형 구조로 채광은 우수하나 환기는 여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안방 앞 실외기실은 여름에 소음 영향이 좀 거슬리겠습니다. 현관 창고 및 팬트리도 A타입보다 크기가 작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1, 2, 3, 4, 108, 110동에 남동, 남서향으로 A타입보다 낮네요. 분양가는 5층 이상을 기준으로 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390세대를 분양하는 84C 타입을 보겠습니다. 2베이 타워형 구조로 환기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선호도가 낮은 구조입니다. 또한 거실 옆 실외기실은 여름에 소음 영향이 좀 거슬리겠습니다. 다만 대형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는 수납력을 높여주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7, 112, 113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5층 이상을 기준으로 6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세대를 분양하는 84D 타입을 보겠습니다. 2베이 판상형의 안쪽으로 꺾인 타입의 드레스룸 환기창도 있어 채광 및 환기도 우수합니다. 마스터존과 자녀존이 분리되어 프라이버시 확보에 메리트가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또한 대형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는 수납력을 높여주겠습니다. 단 안방 앞 실외기실 배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1, 2, 3, 4, 6, 9, 11동에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5층 이상을 기준으로 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세대를 분양하는 84T1 타입을 보겠습니다. 상하층 복층 구조에 하부층에 넓은 테라스가 있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특히 2개 층으로 탁 트인 거실 천장과 팬트리 공간은 공간감을 더해주고 실외기실도 위층 후면에 배치해 소음 영향도 줄였네요. 보통 테라스 하우스가 후면이 막혀 있어 환기에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팬트리와 알파룸을 통한 환기창은 실내 환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7, 8, 10, 12, 13동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3층을 기준으로 6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를 분양하는 84T2 타입을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T1 타입과 아래층 다용도실 기둥 크기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단지 내에서는 108, 110동의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3층을 기준으로 6억 2,5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상품도 괜찮고 가격도 착하기 때문에 청약 물량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고양 장항지구 S1 블럭의 세부 공급 내역표를 확인해 봅시다. 세부 타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용 면적이 같은 타입 전체를 통합해서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 869세대 중 사전 청약 당첨자 708세대에 특별공급 121세대, 일반공급은 38세대입니다. 특별공급 121세대는 여러 세부 자격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워낙 자격도 헷갈리고 당첨자 선정 기준도 복잡해서 자칫 잘 모르고 청약해서 부적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으니 청약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다자녀 특공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격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입주자 저축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을 납부하시고 월 평균 소득 기준에 120% 맞벌이 경우 200% 이하이신 분, 그리고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먼저 1단계로 소득 우선 공급을 90%를 소득 120% 맞벌이 130% 이하에게 배정하게 되는데 이 물량은 경기도 50%, 기타 수도권 50%로 다시 배정을 하게 됩니다. 2단계 추천 공급을 나머지를 소득 120% 맞벌이 200% 이하이신 분에게 공급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50%, 기타 수도권 50%로 물량 배정을 하게 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59 타입 1세대, 84 타입 15세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 우선 맞벌이 130% 이하의 90%, 소득 맞벌이 200% 이하 추첨에 10%가 배정이 되고 각 단계별로 경기 50%, 나머지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 배정합니다. 경기 우선 50% 물량은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먼저 기회가 가고 나머지를 경기도 6개월 거주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미달되지 않는 한 기타 지역에서 같이 경쟁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분된 세대수를 확인해보면 59 타입은 한 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할 점은 59 타입은 소득 우선이 아니면 아예 배정 세대가 없고 84 타입도 기타 수도권의 추천 공급은 배정 세대가 없습니다. 같은 단계 지역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배점이 높은 청약자, 동점인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수, 나이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다음, 노부모 특별 공급을 확인해 봅시다. 자격은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주가 되겠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120%, 맞벌이 200% 이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피부양 직계 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먼저 1단계로 우선 공급 90%를 소득 120%, 맞벌이 130% 이하이신 분에게 공급하는데요. 이 물량은 고양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로 배분하게 됩니다. 2단계 추천 공급을 나머지를 소득 120%, 맞벌이 200% 이하의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물량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로 배분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를 표로 정리해보면 59 타입 1세대, 84 타입 7세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득 우선 맞벌이 130% 이하의 90%, 소득 맞벌이 200% 이하 추첨에 10%가 배정이 되고 각 단계별로 고양 30%, 경기 20%, 나머지 기타 수도권의 50%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분된 세대수를 확인해 보면 소득 우선의 소수점 올림으로 고양 지역 1세대,
7세대가 배정이 되는데 5구 타입은 경기 기타 수도권에 배정 세대가 없고 84 타입만 각 1세대, 2세대가 배정이 됩니다. 1단계 동일 지역에서 경쟁 발생 시 순위 순차에 의해 당첨자가 정해집니다. 2단계 추천 공급 물량은 배정 세대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단계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 한 당첨 확률은 없습니다. 다음 생애 최초 특공을 봅시다. 자격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입주자 중 1순위자의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민영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고 미혼인 자녀가 없으신 분도 가능하지만 공공주택에서는 꼭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신 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월 평균 소득 기준에 130% 맞벌이 200% 이하의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을 보면 1단계 우선공급 70%를 소득 100%, 맞벌이 소득 120% 이하이신 분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 물량은 고양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로 배정하게 됩니다. 2단계 일반 공급 20%는 소득 130%, 맞벌이 140% 이하이신 분에게 공급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양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로 물량 배정을 하게 됩니다. 3단계 나머지 추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 130%, 맞벌이 소득 200% 이하이신 분에게 공급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양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로 물량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를 표로 정리해 보면 5구 타입 2세대, 84 타입 22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공급 단계 맞벌이 120% 이하의 70%, 일반 공급 맞벌이 140% 이하의 20%가 배정이 되고 추천 공급 맞벌이 200% 이하의 나머지가 배정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고양 30%, 경기 20%, 나머지 50%를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 배정합니다. 각 단계별 경쟁이 발생하면 지역별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5구 타입은 이 3단계는 아예 배정 세대가 없고 84 타입은 3단계 경기 및 기타 수도권 지역에 배정 세대가 없어 앞 단계까지 미달이 되지 않는 한 당첨 확률은 없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신혼부부 특공을 살펴봅시다. 자격은 신혼, 예비신혼, 한부모 가정에 입주자 저축 6개월이 경과되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하신 분,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30%, 맞벌이는 200% 이하이신 분,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단계 우선 공급 70%를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에 공급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양시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로 배분하게 되고 2단계 일반 공급 20%를 소득 130%, 맞벌이 소득 140% 이하에 공급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역 배분으로 다시 물량 배정하게 됩니다. 3단계 나머지를 추천 공급하는데 소득 130%, 맞벌이 200% 이하에 공급을 하게 되고 지역 배분도 마찬가지로 배정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수를 표로 정리해보면 5구 타입 1세대, 84 타입 15세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공급 단계 맞벌이 120% 이하의 70%, 일반 공급 맞벌이 140% 이하의 20%가 배정이 되고 추천 공급 맞벌이 200% 이하의 나머지가 배정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고양 30, 경기 20, 나머지 50을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 배정하고요. 각 단계별 지역별로 경정 시에는 순위와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율에 따른 배정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구 타입은 1단계 고양시에만 배정이 되고 84 타입은 3단계 경기 및 기타 수도권 지역에 배정 세대가 없으니 청약자의 소득 단계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격자에 비해 배정 세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 최근 결과가 13점 만점에 12점 이상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는 추세로 지역 거주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기 및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 확률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다음 신생아 특공을 봅시다. 자격은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요. 입주자 저축 6개월 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이고 월 평균 소득 기준의 140%, 맞벌이 200% 이하이시며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단계 우선 공급 70%를 소득 100%, 맞벌이 소득
120% 이하에 공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역 배분하게 되고 2단계 일반 공급 20%를 소득 140%, 맞벌이 소득 150% 이하에 공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량도 지역 배분을 하게 되고요. 3단계 추천 공급은 자녀 세대를 소득 140%, 맞벌이 소득 200% 이하이신 분에게 공급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역별로 고양 30,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물량 배정을 하게 됩니다. 배정 세대수를 표로 정리해 보면 5구 타입 3세대, 84 타입 29세대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 배정 세대는 당첨자 선정에서 설명했듯이 우선 공급 단계 70%, 일반 공급 단계 20%, 추천 공급 단계에 나머지가 배정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고양, 경기, 나머지를 30, 20, 50으로 다시 배정을 하고요. 각 단계별 지역별로 경쟁 시에는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비율에 따른 배정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구 타입은 이 3단계 배정 물량이 없고 84 타입은 3단계 기타 수도권 지역 배정 물량이 없습니다. 또한 신특과 마찬가지로 자격자에 비해 배정 세대수가 적어서 최근 결과가 10점 만점에 8, 9점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다 보니 지역 거주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기 및 수도권 거주자의 당첨 확률은 매우 희박한 추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공급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현재 예정된 일반 공급 물량은 총 38세대입니다. 하지만 사전 당첨자의 본청약 포기 여부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이 유동적인데요. 과거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 부천 대장지구의 사례를 보면 15%에서 27% 정도 포기율이 발생했는데요.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만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일반 공급 목적 물량을 예측해 보면 108세대로 추정을 합니다. 앞에서 예상한 일반 공급 세대수를 바탕으로 배정 물량을 확인해 봅시다. 일반 공급도 특별 공급만큼이나 복잡한데요. 일반 공급 108세대도 소득별, 지역별 물량이 배분돼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신생아 및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배분이 되는데요. 원래는 맞벌이 소득 140% 이하의 소득 우선 단계의 80%, 나머지를 맞벌이 200% 이하의 추첨 단계에서 배정했었는데 지난 3월 규정이 바뀌어 우선 단계 80%를 신생아 우선 50%와 일반 우선 30%로 나누었습니다.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 단계가 지역의 우선에서 배정이 됩니다. 소득이 지역에 우선하는 것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공통입니다. 헷갈리시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각 배정 비율에 따라 배정된 물량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상 세대수이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세대수가 적은 59A 타입과 84T 타입은 지역별 배분 물량이 없는 섹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평형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최종 일반 분양 확정 물량을 꼭 확인하시고 본인 자격에 맞춰서 선호한 타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별로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거주,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 외에 1단계 신생아 우선의 경우요. 2세 미만 자녀를 보유한 가구, 소득은 100% 이하, 맞벌이 소득 기준 140% 이하의 청약 1순위와 2순위 자격자가 되겠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 저축액순, 2순위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2순위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당첨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2단계 우선 공급입니다. 1단계 낙첨자 중에 1순위자와 소득 100% 이하, 맞벌이 소득 기준 140% 이하의 청약 1순위 자격자가 되겠고요. 당첨자 선정은 1순위, 3년 이상 무주택 저축액순, 여기서도 동률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 추첨의 경우 자격은 1, 2단계 낙첨자와 소득 100% 이하, 맞벌이 소득 200% 이하의 청약 2순위 자격자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은 오로지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축액이 적은 분은 3단계 추첨 물량에서 경쟁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소득이 높거나 해당 배점이 높지 않은 청약자라면 여전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첨자의 500%를 선정하는 예비 당첨자 선정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121세대가 배정된 특별 공급은 예비 당첨자로 605세대를 추가 선정하고 예상 일반 공급 108세대는 예비 당첨으로 540세대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혼이나 생애 최초 특공의 소득 뒷단계거나 기타 지역 거주로 당첨 확률이 낮은 분은 예비 당첨자로 선정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예비 당첨자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자녀 물량에 배정될 확률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 창릉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3개 블럭 특별 공급에서 770명, 일반 공급에서 3050명이 선정되었는데요. 정당 당첨자 계약에서 부적격 등 포기 물량으로 특별 공급에서 88세대, 일반 공급에서 119세대가 예비 당첨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 공급 예비 당첨자의 11%, 일반 공급 예비 당첨자의 4%는 정당 당첨 전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비 당첨자 중에서도 부적격 및 부부 중복 청약 당첨자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예비 당첨자에서 정당첨으로 전환될 비율은 더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확실히 청약 자격이 까다로운 특별 공급의 예비 당첨자 전환 비율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예비 당첨 전략을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일반 공급은 여전히 저축액을 기준으로 순번을 선정하지만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의 종류, 자격,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추첨으로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특공 배점이 낮고 타 지역 거주자도 같은 확률로 예비 당첨자에는 선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합에서 경쟁률이 낮거나 세대수가 많은 주택형에 전략 신청하는 방법이 예비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고향 장항지구에 공공주택이 분양 개시되었습니다. 기존 신도시의 확장 지구로서 인접한 방송 영상밸리 등 자족 기능이 강화되는 메리트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성황리에 분양한 인접 단지 대비 낮게 책정된 분양가는 청약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 당첨분을 제외한 본 청약 배정 물량이 너무 적어 특별공급 소득 뒷단계거나 기타 지역 거주자는 당첨 확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레 포기하지 말고 예비 당첨을 노려볼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특별공급 예당은 정당 당첨으로 전환될 확률이 꽤 높고 무엇보다도 특공의 종류, 배점, 지역, 무관하게 타입별 추첨으로 선별이 되고 순번도 추첨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확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